네, 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8시 55분 26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는 다소 좀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지 보시죠. 지난 금요일에 그래도 우리 증시가 약간은 좀 바닥을 잡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예상 지수입니다. 양쪽 모두 다 눈치 보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수준 벗어나지 못하고요. 코스피 지수가 2703.04포인트 나옵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 2.65포인트 정도 오르는 모습인데 퍼센트로 계산하면 0.1%밖에 안 됩니다. 2700선 부근에서의 줄다리기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역시도 1포인트 미만의 하락이어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이죠. 934.10포인트 나타내면서 전고래일 대비 0.07%의 제한적인 하락으로 출발 준비합니다. 결국에는 4월달 들어서도 계속해서 지수는 제자리 걸음 속에서 종목별 개별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것인가. 지금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크지 않은 상황 속에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예상 체결가 보면서 살펴보시죠. 현재 오르는 종목과 하락의 종목의 개수도 거의 절반 정도씩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반반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그룹핑이 되는 쪽은 석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항공이라든지 이쪽 섹터의 움직임, 그리고 게임주가 지난주 후반에 또 관심을 받았었는데 게임주들 움직임 여전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목군 좀 체크를 하면서 어떤 재료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KPF 하고요. GS 글로벌 보겠습니다. 두 종목은 석탄 관련된 종목으로 꼽힙니다. GS 글로벌은 자회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이 광산 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도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KPF도 거의 비슷한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결국에는 EU가 러시아 에너지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석탄하고 무기 못 산다. 무기 수입 제재 이 부분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는 이쪽 석탄 관련된 종목분들 KPF도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 쪽이네요. 두 기업 모두 다 인도네시아 쪽에서의 광구 지분을 일단은 가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KPF가 13%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GS 글로벌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약 6% 정도의 플러스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석탄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쌍용차 인수전 또 지난주 후반에는 PI 첨단 소재도 그랬고요. 그리고 M게임, 쌍용차 이런 인수전과 관련된 키워드가 종목군들을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M게임의 SK스퀘어 인수는 아니라고 사실 무근이라고 하기도 했었지만은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종목군들이 빠르게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쌍용차 인수전은 점차 미공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에디슨 EV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광림 얘기가 나왔고 KG 그룹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타나면서 관련 종목군들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광림 쪽에 쌍방울 보겠습니다. 쌍방울 오늘장에 10%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쌍방울 그룹 쪽에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의사를 나타내고 있네요. 광림하고 쌍용차가 시너지가 충분하다. 자금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라면서 그룹 차원에서의 이런 매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쌍방울이 강하게 탄력받으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고 광림이 좀 특장차를 해서 아마 여기에서의 공통점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림 쪽 3.4%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그룹주들 오늘장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리오프닝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항도 이제 슬슬 또 여름 휴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공항도 붐비는 모습 속에서 우리 거리도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이 꽃놀이 나가는 상춘객들도 많았었죠. 여기에서 여행 항공 섹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행 항공주들 대체로 오늘장에서는 양호한 움직임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또 동시효과 구간이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11일 월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은 아마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워밍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특별하게 일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또 주 중반 이후에 오늘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종목군들은 나올 수는 있는데, 지난주 후반에 삼성, LG 그룹 내에서 몇몇 실적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좀 주목할 만한 굵직한 실적 발표는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경제 지표도 오늘은 좀 소강 국면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보시면 오늘 오전에 중국 쪽에서 물가 지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경제 지표 가운데서는 있고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출발인데요. 약보합권으로 출발합니다. 동시호가 때는 눈치를 보나 했는데 결국에는 시작하자마자 힘의 균형이 약간은 아래쪽으로 쏠리는 양상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0.52% 하락합니다. 그래서 재차 2700선 아래로 밀려 내려온 모습이고요. 2686.25포인트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좀 버티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방향이 좀 잡힙니다. 데드크로스 발생하네요. 5일선이 21선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 발생된 모습 가운데서 2680선대 초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그렇죠. 현재는 930 턱걸이고요. 전고래일 대비로는 0.45% 하락한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주 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쌍끌이 매도 여전하고요. 외국인 현선물 나란히 팔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지난주에 그림자를 벗어내지를 못합니다. 코스피 외국인 쪽에서 144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좀 많이 파는데요. 466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 금융투자 팔고요. 연기금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이쪽은 초반에 좀 나오다 많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 수급 포지션 변화하는 대로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지난주 수목금 꽤 많이 팔았었죠. 평균적으로 한 6천억씩 하루에 이렇게 물량을 내놨었는데 오늘도 외국인 144억 원 팔면서 출발합니다. 개인 쪽에서는 600억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쪽도 쌍끌이 매도인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팔고요. 기관은 팔긴 파는데 약간 팔짱을 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260억 매도 우위고요. 개인 쪽에서 이 부분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동향 보시죠. 거래소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 모두 다 프로그램 통해서 물량이 출하됩니다. 거래소는 400억 정도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265억 원 프로그램 쪽으로도 매물 출하되고 있습니다. 업종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업종도 아래쪽으로 뻗어 내려가는 섹터가 좀 더 많습니다.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 서비스 업종이고요. 1% 넘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섹터, 네이버, 카카오 이쪽이 안 좋네요. 포털 섹터, 지난주 후반에도 조금 별로 안 좋았죠. 수목금 이때 안 좋았는데 계속 밀려 내려가네요. 네이버는 이러다가 30만 원권 부근까지 가겠는데요. 지금 30만 9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안 좋고 이런 포털 두 종목의 약세 움직임으로 업종지수 다소 영향받고 있습니다. 의료정밀하고요. 통신 섹터, 비금속 광물, 건설, 전기, 가스 순으로 1% 안팎의 고른 조정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섹터, 버티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 바로 운송 장비입니다. 자동차 좋습니다. 자동차, 지금 조선은 아니고요. 자동차가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현재 업종지수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는데 상당히 일조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플러스권 약간이긴 하지만 유지가 되고요. 섬유의복도 보합권 정도에서 시장 대비로는 선방을 하는데 섬유의복은 쌍방울, 비비안, 이 광림그룹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왜곡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하락 분위기 뚜렷합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가운데서는 오르는 종목이 현대차 그룹주밖에 없네요. 기현대차가 1%대, 기아도 비슷하게 오르면서 이 두 종목 제외하고는 다 밀립니다. 급락은 없고요.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하락이 훨씬 더 많습니다. 2차전지 쪽에 에코프로 BM이 오늘장 2%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밋밋하기는 합니다. 에코프로 BM만 좀 눈길을 끄는 모습. LNF도 그 사이에 상승으로 돌려놓는데 LNF는 지금 거의 한 10거래일 정도 상승이 꾸준히 좀 이어지네요. 뿐만 아니라 LNF는 이달 들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의 분위기를 봤을 때도 하락이 오늘 월등히 많아서요. 1367개 종목 마이너스권, 그리고 상승 종목은 700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종목 아직은 없네요.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10분 동안 빠르게 종목 체크해드립니다. 이광무 전문가부터 출발하죠. 네, 일단 장 초반 때 시장은 좀 밀리는 가운데 모습이고요. 일단 게임주 조이시티가 장 초반에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새로운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이야기가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P2E 서비스에 대한 해외 진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오늘 월요일 출발까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장기 이평선을 계속해서 좀 지지해주면서 반등세에 새로운 거래량 유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게임주에 대한 움직임들은 지난주에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조이시티의 출발과 함께 뭐 드래곤플라이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갭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음봉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은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거래량의 유입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갭상승 출발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 만들었었던 윗꼬리를 감싸는 뭐 출발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움직임이 좋았었던 M게임도 오늘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승과 좀 조정에 대한 등락이 좀 거치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P2E라든지 신작 게임을 출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상대적인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P2E라든지 다음 신작 게임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고요.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가 본격적으로 나와야지만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P2E에 대한 관심으로 했을 때는 위메이드 종목 보셔야 되는데 역시나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또 NC소프트 이 기업도 지금은 기존에 있었던 게임 라인 이외에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좀 부재가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해드렸을 때 두 가지 포인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작 그리고 P2E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 기업들로 해서 압축해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 뭐 보셨어요? 예, 로봇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 로봇. 오늘 로봇 관련주 유난히 강합니다. 뭐 특별히 지금 뭐 뉴스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이 지금 한 3.5%,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로봇도 지금 6%, 7%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도 13%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스타 뭐 3% 정도 상승, 로보티즈도 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공장 자동화 쪽인 RS 오토메이션 역시 로봇 관련주로 묶어봐야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순환매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좀 쉬었고, 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뭐 역시 뭐 순환매 차원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항상 로봇 관련주 말씀드리는데, 로봇 관련주도 어떻게 뭐 LG그룹 관련주에 좀 기대감 갖고 있으면은 로보티즈, 로봇스타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고, 실적 관련주로 좀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에브리봇이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로봇 보셨고 이광무 전문가님. 네, 역시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쌍용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거칠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말 동안에 기사를 저도 좀 들어보니까 인수위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기업이 뭐 쌍방울 그리고 이 KG 그룹에 대한 압축존으로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사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인수 이사가 있는 기업들이 두 곳에서 세 곳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당장에 이제 이 인수 입찰에 대한 과정이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압축이 되기 이전까지는 좀 무수한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종목 언급만으로도 좀 주가 급등이 나타났다 보니까 투자에 좀 주의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얘기드리겠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쌍방울 주가 그리고 또 광림 이와 같은 종목들, IOK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같은 흐름들을 좀 변동해주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KG 그룹 주들 중에서 KG 스틸 우선주가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KG 케미칼도 현재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이들 종목들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좀 일정한 좀 이 방향을 정해놓고 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저는 아직까지는 두 기업들에 대한 거론 자체는 상당히 좀 이슈화 되긴 했지만은 종목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쌍방울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르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쌍용차 관련주들 봤습니다. 그리고 최원지 전문가님. 네, 오늘 완성차 업체들 강합니다. 지금 그래도 지수가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도 대형주인데도 강한데 기아가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는 지금 약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도, 뭐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쪽에 현대그룹 계열의 자동차 부품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업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세인데요. 뭐 굳이 뭐 연관성을 좀 찾자면은 지금 순환매 차원으로는 일단 보이는데 미국에서 포드는 약했지만 GM은 그래도 한 어제 장 같은 경우에 1% 조금 넘게 올라가지고 그런 쪽에서 좀 연관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는 좀 보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이 그래도 요즘에 좀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가는데 그나마 좀 버텨줘가지고 지수 하락폭을 좀 방어하고 제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뭐 대형주 중에서 좀 접근하시려면 그래도 역시 반도체보다는 아직까지는 자동차가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강하긴 하는데 뚜렷하게 일단은 호재가 나왔거나 그런 건 아니군요. 이강우 전문가님 뭐 보셨어요? 네,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는 좀 개별주의 모습 양상이긴 한데요. 네. 종목 이름은 세이브존 INC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그동안에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없다가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좀 유입되면서 변동성을 좀 크게 연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0%대 등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장 초반대에 16%대까지 변동성을 좀 보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막 거래량이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좀 투자 관심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연관된 흐름을 예상해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좀 유통 관련된 뭐 소비 관련된 종목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종목의 움직임이 좀 변동이 좀 되고 있고 직전에서 리오프닝에 관련된 수혜주로서 뭐 백화점부터 해서 의류, 뭐 또 항공, 뭐 이와 같은 섹터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이브존에 대한 INC에 대한 관심 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원지 전문가님 빠르게 찾으셨어요? 네. 지금 하나그룹주들 중에서 네.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뭐 범하나 계열인 세트랙 아이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항공 우주 쪽으로 좀 연관이 돼서 해나 봤더니 캠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세고 그럼 방산업종으로 좀 연관이 되나 해서 봤더니 한국항공우주랑 그다음에 LIG 넥슨 전부 다 약세입니다.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런 항공우주 섹터는 결국에는 향후의 먼 미래에는 이쪽이 굉장한 이제 뭐 엄청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향후에 뭐 성장성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좀 저는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얼마 전에도 추천을 한번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좀 빠지면은 한번 좀 저가 매수 차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담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그룹주 봤습니다. 다음 이강우 전문가님. 네, 오늘 지금 KPF라든지 GS 글로벌 동시에 갭상승 출발한 종목인데요. 유연탄이라든지 석탄에 대한 이야기 키워드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일단 우리 현재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유연탄에 대한 전체적인 수입 중에서는요. 호주산과 러시아산이 가장 큰 규모인데 특히나 이제 러시아가 80%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한국도 역시나 러시아 입장에서 비우호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때문에 유연탄 수입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연탄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 향후에 시멘트 가격까지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PF와 지금 GS 글로벌 두 종목을 좀 지켜보고 계시겠지만은 만약에 이 흐름 다음에는 시멘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체크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쪽 이렇게 봤습니다. 최원지 전문가님. 네, 오늘 아까도 이제 뭐 이광훈 전문가께서 얘기했는데 쌍용차 그룹주들이 그러니까 쌍용차 그룹주가 아니라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쪽에서의 주가 강세를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KG 그룹주들이 오늘 그래도 여전히 또 계속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KG 오늘 특히 ETS 같은 경우에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 뭐 KG 모빌리언스 그다음에 KG 이니시스 뭐 계속적으로 뭐 KG 동부제철이라든가 이쪽에서 뭐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KG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실적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쌍용차 인수하게 되면은 결국엔 승자의 저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단기적인 테마를 좀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려고 하면 KG그룹주들은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괜찮은데 저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시 되돌림 폭이 나오는 거는 이제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좀 팔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대신 뭐 KG ETS나 뭐 KG 모빌리언스의 상승은 그동안에 못 올랐기 때문에 좀 더 강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KG그룹주들은 실적 관해서는 좀 접근하셔도 괜찮은데 뭐 이 테마를 가지고 이게 뭐 엄청나게 이 그룹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게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해서 먹거리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마로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분 승부사 마지막으로 이강무 전문가님. 네, 오늘 현재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는 하나머티리얼즈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거래량이 크게 유입되면서 한 차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연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의 상승세가 17% 정도 이상 올라온 모습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머티리얼즈가 증설 기대감, 그러니까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늘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기업들 중에서도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쪽에서 소재 변화가 나온다. 부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소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전환도 빠르고 그 사용에 대한 흐름들이 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들은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시장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소재 다변화에 대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지난주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에서 증설 뉴스를 많이 올랐었죠. 반도체 2차 전지 앞으로 이제 신소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개별 종목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게임주 섹터 조이시트를 중심으로 봤고요. 그리고 로봇 쪽의 움직임이 지금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 유력한 쌍방울그룹, KG그룹 쪽으로는 주가 강세 여전하고요. 완성차 쪽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주도 체크를 해주셨는데 개별 종목으로는 세이브존, INC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로봇주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장 마칠 때쯤에 마치고 나서 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국내 이슈로 체크를 해보면은요.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하고 정의선 회장하고 만났는데 여기에서 로봇계가 에스코트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모습이 사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징하는 의미가 상당히 좀 크겠죠. 그래서 뭐 현대차 그룹주들도 그렇고 로봇주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라 밖에서는 또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을 시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국내외 상당히 좀 경제를 뒤흔들 만한 그런 유력 인사들의 이 로봇과 관련된 행보들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뭐 유진 로봇을 비롯해서 강세 움직임 계속 기록이 되고 있고요. 시장은 약하지만은 고점을 높입니다. 앞서서 최현주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으니까 이강무 전문가님 로봇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와서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과학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저도 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현대차라든지 삼성과 같은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하나의 큰 산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또 현대차가 새로운 먹거리로 지정했다는 거는 한국의 또 새로운 먹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큰 산업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가운데는요, 대부분 좀 산업형 로봇 기업들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모습들은 대부분 이제 그 공장 자동화에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이제 서비스형이라든지 휴머노이드와 같은 로봇도 상당히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지금 일단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움직임들이 제일 관심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관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구동 장치라든지 모션 장치에 대해서 주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 또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좀 이렇게 알아놓으신다라면은 좀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 집중해서 또 아침에 체크 포인트들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뭐 전체적으로의 움직임, 여행과 항공은 다소 좀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터라든지 뭐 웹튠 이런 콘텐츠 쪽의 섹터 내에서 또 두드러지는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에 뉴스를 보셨을 텐데 라스베가스가 떠들썩했답니다. BTS 콘서트 있었고요. 성황리에 펼쳐져서 뿐만 아니라 이 관객들이 모두 다 마스크를 쓰는데 동참을 하면서 새로운 콘서트 문화가 형성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들도 받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하이브 오늘 주가 3% 정도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콘서트에서 보여주니까 BTS가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6거래일 만에 주가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만 원권 회복 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의 종목군들은 약간은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CGV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묶을 수 있죠. 지금 2%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YG엔터나 JYP 쪽으로는 보합권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러면 엔터 콘텐츠 섹터 두루두루 좀 봐주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다른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SM, JYP, 그다음에 YG 뭐 이런 쪽은 지금 주가 움직임이 지금 뭐 신통치 않은데 하이브는 역시 개별적인 이슈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BTS가 지금 미국 콘서트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동안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뭐 다른 그 엔터주들보다는 그래도 좀 못 올랐는데 이번에 조금 제일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우리가 뭐 항공주, 여행주, 그다음에 컨텐츠, 엔터주, 뭐 면세점주, 뭐 화장품주 뭐 이렇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역시 불투명성, 뭐 지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 뉴스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그러나 이제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JYP나 뭐 엄청나게 올랐죠. SM도 엄청나게 올랐고 물론 JYP 상승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다른 엔터주들보다는 재무 구조가 제일 견조하기 때문에 물론 아티스트 수는 좀 적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다른 엔터주들이 뭐 어떻게 보면 실적이 매분기마다 들쭉날쭉하고 연도별로 좀 실적 편차가 큰데 JYP는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이 한 20% 이상씩 가져가는 그런 뭐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뒤늦게 좀 빚을 본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저는 엔터주들 빠지면은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JYP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컨텐츠주들은 뭐 지금 글로벌 OTT에 계속적으로 구애가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제일 역시 뭐 좋아 보이는 거는 J컨텐트리와 A스토리 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료 사료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곡물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올 한 해로 봤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물 수출국 4위인데 한 해로 봤을 때 지금 수확량이 지난해에 반절밖에 안 될 것 같다. 수확량이 반토막 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속에 곡물가는 여전히 또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징이 있다면 보통은 이럴 때 미래생명자원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데요. 오늘은 남해화학이 가장 빠릅니다. 뭐 개별 뉴스가 있는지는 좀 더 점검 필요해 보이고요. 현재 정적 VI도 발동이 됐고 10% 정도까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비 5%대, 경롱도 2%대, TYM도 2% 정도, 대유, 농우바이오, 뭐 아시아 종묘 이쪽으로 다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사료 쪽은 또 잠잠합니다. 사료 쪽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현대사는 또 움직이네요. 7% 정도, 한인사료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또 농기계 쪽으로 대동그룹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농기계 쪽으로는 약간은 좀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물과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 볼까요? 이광무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남해화학과 현대사료를 뭐 같이 같은 흐름으로 좀 묶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 해서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올라왔었죠. 사실 올해 보기 드문 점 상한가가 연차례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 상한가 기록만 해도 6번, 7번 정도 진행된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는 있는 종목이었다. 뭐 일단 사료와 관련된 이슈를 좀 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남해화학은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정치 정책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뉴스화 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곡물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그리고 유연탄과 같이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 원자재 관련해서 러시아에서 반사이익 될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당분간 좀 변동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완전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주식이 무조건 우상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은 그 변동성에 대해서 이미 이슈화가 좀 되고 난 다음에 주가도 큰 움직임을 한번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 관련된 뉴스가 있을 때는 항상 좀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항상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서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제한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뜰 때 추격하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에서 좀 더 확산시켜서 보겠습니다. 밖에 나가려면 또 예쁘게 꾸미고 가야 되죠. 그래서 화장품하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색조 위주로 보자. 리오프닝을 수혜주는 색조 쪽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던데 토니모리가 오늘 가장 강합니다. 6% 정도의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리더스 코스메틱은 관리 종목이긴 하지만 시세 보겠습니다. 4% 정도의 오름세, 코리아나 이차한불,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한국 화장품 등 이 화장품주들 시장 대비 확실히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기기 쪽으로는 제이시스 메디컬 이 종목이 최현주 전문가의 3차 목표가가 1,500원입니다. 오늘 장중에 1,300원 신고가 터치를 하면서 거의 다 오긴 왔는데 여기에서 1,500원 가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금방까지 왔다가 좀 주춤주춤 됩니다. 클래시스도 보겠습니다.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로트로닉 이 종목도 2% 정도 좀 전에 봤을 때 보합권 정도였는데 확실히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지금 강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또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리오프닝 쪽에서도 결국 외부 활동 증가 그리고 실내 마스크도 결국에는 신정부 들어서는 벗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 얼굴에 노출이 많아진다. 이게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화장품주도 전부 강합니다. 뭐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한 2% 정도 상승, LG생활건강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저는 역시 마스크를 본다 그러면 색조 화장품 쪽이 제일 좋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토니모리, 연우, 클리오 이 종목들이 제일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 코스맥스는 중국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중국 관련해서 역시전이 불투명성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ODM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는데요.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서 좀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피부 미용 쪽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좋습니다. 뭐 얼굴 노출 많아지니까 뭐 기기들도 많이 살 것이고 미용 시술도 많이 받을 것이고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파마리스치, 루트로닉 뭐 전부 다 좋고 요즘에 또 신흥 강자인 바이오플러스까지 전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좀 그러나 이제 제가 좀 보톡스 관련 휴젤이나 이쪽 대웅제약 이쪽은 그래도 좀 피해야 되지 않나. 단기적인 지금 악재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젤도 뭐 1위 업체로 등극하다 보니까 뭐 메디톡스한테 소송당하고 얻어맞는 모습인데 뭐 그렇게 본다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더 제일 나아 보이고요. 뭐 제이시스 메디칼은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보다 오히려 글로벌 IB들이 뭐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뭐 지금 주가보다 앞으로 뭐 2배 정도 더 갈 것이다 뭐 그런 전망도 있는 만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장초반 움직이는 종목군들 알아봤습니다.